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이 저도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종가 베팅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 할 때 기준을 어디로 삼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차트의 분봉과 일봉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펜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 이론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아서. 그렇다고 이것만 파시면 안 되는 게, 종가 베팅은 아무래도 다음날 그 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강력한 악재가 뜨면 종가 베팅에 상관없이 개파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 시간 외에 5%나 4% 이상 오르면 파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날 갭이 더 떠서 날아가든 뭐라든 일단 내가 종가에 들어갔는데 시간 외에 얘가 5% 이상 날아갔다, 혹은 4% 이상, 4, 5% 이상 시세를 줬다라고 하면 저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같은 경우에 다음날 갭이 뜨고 시작을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가 베팅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종가 베팅은 단타 성향으로 오늘 사서 내일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종가 베팅은 오늘 사서 일주일 안에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2, 3일 안에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실패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시면서, 이걸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잡아가셔야 돼요. 이 기간까지는 사실 사면 바로 간다, 이게 종가 베팅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전에 있는 종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단타 기준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보통 종가 베팅 같은 게 2, 3일 안에 내가 산 금액보다 그 위로 시세를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만약에 분봉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일단 분봉상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아이고, 너무 그랬다. 다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갔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자, 여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 안 보이면 좀 갈색, 초록색. 자, 여기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쭉 그려보면,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첫 고점이어도 상관없어요. 첫 고점을 계속 이렇게 치는 것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지금 설명을 위해서는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기 일단 반등이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첫 고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첫 고점, 첫 반등. 그래요. 첫 반등. 자, 여기 첫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여기 두 번째 반등이, 요것도 반등이긴 한데, 요 기간에 비해서 여기 한 번 더 두 번째 반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를 두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반등 구간인데, 돌파는 못했어요. 돌파는 못하고 요 전 반등, 예를 들면 검은색으로, 이거 안 보여도 요 색으로 할게요. 요 반등 자리 만큼 왔죠? 그리고 또 앞에 첫 반등 자리만큼 왔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얘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두 번째 반등, 또 세 번째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세 번째 이상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등이 나왔죠? 여길 돌파하지 못했어요. 약간 돌파, 5%, 0.5%, 5%가 아니라 0.5%, 1%안 되게 잠깐 솟았다, 혹은 1%까지 잠깐 솟았다 내렸다, 이 정도까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돌파하고 떨어지고, 다시 얘가 그 전 고점을 다시 더 터치를 해주고, 떨어지진 않고 터치해주는 부분, 또는 터치해주고 올라온 부분, 또는 터치하고 살짝 내려간 부분, 이 세 가지가 답니다. 뭐라고요? 이 앞 전 고점을 터치해주고 돌파를 살짝 했거나, 1% 미만으로 살짝 했거나, 혹은 터치해주고 1% 미만으로 살짝 빠졌거나, 혹은 터치해주고 1% 영역 안에 있거나,
금액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1, 2%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가창이 5칸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100단위로 오르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호가당 100단위로 오르거나 그 이상으로 오르는 호가들 같은 경우에는 1, 2% 차이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조금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이 퍼센트의 수익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대응이 틀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 10단이든 50단이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살짝 1% 내외로 올랐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앞에 있는 정고점 근처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다. 무조건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일봉도 보셔야 돼요. 종가가 마감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게 첫 번째 반등 또는 두 번째 반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등에서 내려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등에서 내려오는 것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세 번째 이상부터. 세 번째 이상이라고 하면 뭐냐? 세 번째 올라왔죠? 그리고 내려왔죠? 거기서 끝났거나 혹은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쳐주고 이런 느낌, 이런 흐름.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흐름.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세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죠? 끝났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가 베팅으로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 두 번째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거부터 점수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세 번째 반등부터. 이렇게 세 번째 반등부터 점수를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네 번째도 점수를 줄 수 있죠. 다섯 번째도 점수를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좀 페이크일 때가 많아요. 이건 페이크일 때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고점에서 꼭 뚫어줄 것 같은. 근데 여기서 흔드는 게 긴데 종가가 됐다. 이러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종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 때 분봉상 올려주고 1분봉 얘기하는 겁니다. 5분봉으로 보면 이게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분봉으로 하면 이렇게 흔들면서 가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예,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첫 반등 이후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혹은 두 번째 뺄게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등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상 이거 올릴 수도 있겠다. 올릴 확률이 높겠다. 왜? 앞에 있는 물량들을 지금 다 소화를 한 겁니다. 소화를 하고 이제 방향성을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럴 때 방향성을 위로 가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더 있더라. 한 번이라도 더 있더라. 근데 다만 다음날 바로 가냐, 다음날 바로 가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기간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뭐라고요? 1분봉. 1분봉상. 이해되셨죠? 1분봉상. 종가 베팅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무료로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예요. 네, 있으면 그분 거가 아마 더 잘 돼 있을 겁니다. 저보다는. 저는 종가 베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전 경험에서는 좀 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이걸 이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셨다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2년 전, 3년 전에 종가 베팅을 자주 했어요. 네. 그때는 했어요. 단타를 치기 전에는. 지금 이제 단타 기준으로 종가 베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다음날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있는 거고, 스윙 관점에서 종가 베팅은 이게 맞아요.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아니다. 첫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부터가 확률이 높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이제 분봉이 아니라 1분봉상. 1분봉상. 자, 1분봉상도 쉽습니다. 이게 매물대를 아시면 쉬워요. 자, 일단 매물대를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혹 이렇게 선 게 있어요. 캔들로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박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또또또또또 이렇게 박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 박스를 뚫고 나온
빨간색이 없냐? 네. 박스를 이렇게, 아이고. 다시. 자, 이런 박스가 있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준 게 있어요. 이 박스를. 딱,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준 게 있어요. 일봉상. 요거는 일분봉상. 아, 일봉. 일봉. 하루를 마감. 종가, 위치. 마우스로도 글씨 좀 쓰네. 자, 이렇게. 하루의 종가. 한 위치가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그럼 아까 분봉상 뭐라고요? 자, 여기다가 분봉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자, 분봉상.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분봉상은 이 자리. 자, 요것도 그려볼게요. 아, 이 채우기 없이고, 채우기 없음. 네. 자, 요렇게. 자, 뭘 그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1분봉, 요거는 1분봉. 이 글씨가 좀, 이걸로 쓸게요. 자, 요거는 1분봉. 1분봉. 위치. 종가 위치. 자, 그리고 여기는 1봉 종가 위치. 이러면 딱 이해되시죠?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사실상 이게 다예요. 이걸 이제 같이 2부에서는 차트로 찾아볼 건데 1부에선 내용이 이게 답니다. 자, 종가 위치 1분봉상 뭐라고요? 첫 번째 아니고 여기 색깔이 이러네. 자, 첫 번째 아니고 좀 더 밝은 요 주황색. 자,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 종가가 여기 위치했을 때가 종가 베팅 위치가 된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자주 나오냐? 하루에 나올 땐 3개, 4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는 하나 찾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날은 안 하면 돼요. 억지로 비슷한 거 찾아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안 나왔다? 없으면 돼요. 근데 이런 차트가 되게 드물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부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고 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종가 베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거를 넘어가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수준에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아는 거를 아낌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풀면 또 모르죠. 다른 분들도 막 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종가 베팅은 이렇게 간단하게 1봉상 위치 뭐라고요? 박스를 돌파하는 위치. 그리고 1분봉상 위치는 고점, 전고점, 전고점 위치, 전의 전고점 위치에 종가가 마무리가 됐다면 우리가 이거는 종가 베팅으로 해볼 만한 위치다. 100%는 없습니다. 아셨죠? 100%는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2부는 차트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위치 2부에 대해서 차트로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